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그루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험실에 들어가는 공구용 서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째 시간인데 공구용 서랍이 무엇인지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완성해야 될 공구함 제작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유저 데이터로 여러 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에셋화 돼 있어서 먼저 사이즈 탭에 있는 설정을 움직여 보도록 하죠. 지금은 높이가 40, 요거를 수정하면은 이렇게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조절되는 컨트롤러고, 또 너비 또한 이렇게 컨트롤하면은 너비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오브젝트 사이즈들도 같이 함께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여기 depth라고 깊이, 이 두께를 조정하는 부분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그먼트가 있는데 하이트 세그먼트는 지금 4라고 돼 있고 이 서랍장을 보면 지금 4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늘리면은 이렇게 5단, 그리고 여기 width 세그먼트도 역시 늘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서랍이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드래그 하나하나.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흥미로운 점은 여기 중간중간에 서랍 안에서도 더 많이 나눠진 구간이 보이죠? 바로 이것이 랜덤 서브디바이드입니다. 이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만약에 찬스를 제가 0으로 해놨을 때는 모든 서랍이 더 나눠진 상태고, 제가 이걸 조정해 보면은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지는 게 보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만약에 이 랜덤한 상태가 좋지 않다, 또 다른 디자인을 원한다, 그럼 이 시드 값만 바꿔도 바로 이렇게 모델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데, 프레임을 베벨을 키게 되면은 오브젝트의 베벨이 살아나면서 디테일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갭이라고 돼 있는 공간을 컨트롤하면은 서랍 사이의 공간이 조절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랜덤이라고 돼 있어서 이 랜덤을 체크하고 랜덤의 스트렝스를 조금 올려보면은 이 서랍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걸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자, 여기 또 재미있는 게 라벨이라고 돼 있어서 이 서랍마다 보면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어요. 라벨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라벨의 위치가 다 함께 조정이 되고, 또 눈을 끌 수도 있고요. 라벨의 사이즈 또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핸들이라고 돼 있어서 서랍마다 문을 열 수 있는 핸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따로따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모든 게 완벽한 에셋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요. 그게 바로 시네아포드에 새로 등장한 노드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러면 기초 수업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네아포드에 새로 생긴 노드 오퍼레이터라는 게 왜 생겨났고, 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전에 프로시저럴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후디니가 배우긴 어려운데 이걸 배우고 나면은 굉장히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 강력하다. 이게 엄청난 자유도도 높고 또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후디니는 절차 지향 모델링을 합니다. 바로 이 프로시저럴 모델링이라는 건데, 모델링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시드 값으로 바꾸면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복제가 가능한,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식으로 대부분의 이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여러 개로 필요로 하는 구간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시드 값만 바꾸고 약간의 설정만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서 한 번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개념 때문에 지금 블렌더도 그렇고 시네아포드도 그렇고 이런 절차 지향 모델링을 강조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에셋들을 활용해서 유저들이 새로운 에셋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능이 생긴다는 트렌드를 따라서 저희도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접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아까 그 서랍처럼
하나만 디자인한 것과 비교해서 수정이 훨씬 용이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디자인을 만듦으로써 훨씬 더 씬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절차 지향 모델링이 트렌드가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드밴스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또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빈 씬에서 큐브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만약에 저희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에디터블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큐브에 있는 설정은 모두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에디터블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이제 폴리곤 모드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모드가 되고 그 중에 한 면을 선택해서 I를 눌러서 인섹트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 폴리곤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D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기본적인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저희가 만든 이 큐브에 방금 진행한 이 모델링 과정이 기록되지 않고 결과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만 남은 방식은 절차 지향 방식의 모델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나중에도 변형하고 또 심지어 이 큐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방식 패턴을 다른 곳에다가 옮기면은 그대로 그 기능이 이동되는 방식이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절차 지향 모델링이란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디포머에서 뭔가 기능을 넣는 것처럼 있으면 훨씬 간편하겠죠. 제가 이 방법을 절차 지향 방식으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이 중에 저희는 이제 에디터블을 했어야 됐는데 이 상태에서 에디터블을 하지 않고 이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노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SF 브라우저를 눌러주세요. SF 브라우저는 이 시네아4D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에셋을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드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들어가도 좋지만 위쪽에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드스라는 걸 누르면 이 노드스에 관련된 것들이 쫙 나옵니다. 나머지 이제 안 보이고. 자,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시네아4D에서 절차 지향 방식을 위한 노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네아4D에서 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디포머처럼 이렇게 불러와서 실제 이 창에서 이렇게 뭔가 애드하면서 작업하는 방식이 가장 쉬운 방식이고 사실 그 방식에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쉬워요. 그리고 다른 방식에서는 이 노드스라고 이 탭에 가서 이렇게 레이아웃이 변형되면서 이곳에서 노드로 완전 새로운 엑스프레소 같은 창에서 작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곳이 훨씬 더 자유도는 높지만 입문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하는 방식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간편하게 디포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노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SF 브라우저를 켜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콘들이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사실 저는 노드스를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 사실 이 아이콘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다르니까. 저는 주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리스트 뷰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탭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데 전 사실 한 요 정도로 작업하는데 이 녹화를 할 때는 너무 작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보기 불편할까봐 조금 더 키워서 한 요 정도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희가 여기 있는 걸 다 해봐도 좋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노드스를 누르고 클릭하다 보면은 두 가지 탭에 있어요. 또 노드라는 게 있고 노드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아까 말한 오브젝트 창에서 저희가 노드를 불러와서 이렇게 적용시키려면은 대부분 이제 노드 오퍼레이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노드라고 되어 있는 건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없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 오퍼레이터만 볼 수 있는 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스는 아예 불러오지 못하고 노드 오퍼레이터만 불러올 수 있으니까 여기 오퍼레이터 탭을 누르면은 이제 저희가 이 창에서 못 불러오는 노드는 하이드 되고 이제 노드 오퍼레이터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여기서 요 5개만 일단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4개, 위에 4개만 알아도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모디파이어와 셀렉션을 거의 주로 씁니다. 지오메트리. 이게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지오메트리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이 미디 시나포드에서 뭐 여기서 계단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렇게 에셋화 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트리도 있네요. 트리도 불러와 보면은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뭐 이런 오브젝트도 불러올 수 있고, 시나포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훨씬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오는 기능들이 있고, 어떤 그 지오메트리로 만든 프리머티브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리머티브가 뭐냐? 프리머티브는 여러분들 여기에 뭐 이렇게 큐브를 쭉 누르면 여러 가지 시나포드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메쉬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스플라인과 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메쉬들이 이곳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백드롭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브젝트 스튜디오처럼 세팅할 때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불러오면 훨씬 더 빠르게 간편하게 이제 스튜디오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3D에서. 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그래프가 있나요? FUI 그래프. 이런 거 불러와 보면은 이런 아이콘이 생기죠. 카운트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Shift를 누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차오른다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여기서 샘플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 있는 기능 잘 안 쓰고 전 주로 이 셀렉션과 모디파이어에서만 작업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저희가 처음에 원래 여기서 작업했던 게 뭔가 요 한 면을 쪼아서 작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빈색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걸 드래그에다가 이 오브젝트 아래 디포머처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모든 면이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색을 누르고 인셋을 조절하면은 마치 아까 저희가 했던 이너랑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베리에이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이 면만 바꾸고 싶잖아요. 이 면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Selection Strength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면의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를 복사해서 이 면의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죠. 면의 번호, 인덱스 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에디터블을 하고 면을 클릭해서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 면이 무슨 면인지 알기 위해서 윈도우즈에 있는 스트럭처 매니저를 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 매니저 모드에 보면은 이렇게 모드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포인트 모드가 아니라 폴리곤을 확인해야 되죠. 그럼 여기 폴리곤 모드로 바꾸는 순간 저희가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선택을 바꾸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선택한 면이 0번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셋을 다시 누르고 이 부분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0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인 면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사라졌습니다. 뭐 여기서 1도 하고 싶다. 그럼 0,1 그러면은 두 면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0에서 3번까지 그럼 짝대기에서 3번이라고 하면은 0에서 3번까지 이렇게 선택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0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야겠죠. 이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원하는 거는 바로 이 0이라는 면이었는데 지금 모든 면에 또 적용되잖아요. 왜냐면 익스트루드에 보면은 셀렉션 스트렝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0이라고 바꾸면 0번 인덱스 포인트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조절하면은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것과 달리 이렇게 스텝이 기록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점이 또 좋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저희가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스피어라는 걸 만들고 이 스피어의 면을 좀 줄여볼게요. 이 두 개의 노드 오퍼레이터를 카피해서 이대로 그대로 넘기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스피어의 0번 인덱스 면을 선택해서 인셋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브젝트가 교체돼도 저희가 만든 이 절차가 기록된 덕분에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로 변형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그냥 에디터블로 만들었던 오브젝트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거죠. 저희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랍 디자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 예제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퀴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이 퀴즈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시고 다 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퀴즈를 복습하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몸에 체득될 겁니다. 그럼 저랑 함께 1번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퀴즈 탭을 열어서 첫 번째 퀴즈 보면 여기 컨텐츠 안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 노란색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카메라를 잠깐 꺼서 확대해서 보죠.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 안 하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휙휙 돌아가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퀴즈는 아까 저희가 방금 만든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셋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서 폴리곤이 보이지 않으니까 MB를 눌러서 폴리곤 모드로 변형시키겠습니다. 폴리곤 라인이 보인 상태에서 인셋을 누르고 아까는 저희가 셀렉션 스트링에다가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지오메트리 셀렉션이라는 데를 가서 셀렉션이라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하죠.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인셋 앞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큐브 아래 자식으로 셀렉트 노드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인셋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폴리곤 모드의 타겟이 Activate Selection, 셀렉션 스트링을 0이라고 하겠습니다. 0. 인셋을 보니까 지금 인셋 셀렉션 스트링이 디폴트로 되어 있잖아요. 디폴트는 앞에 선택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셀렉션이라는 지오메트리 셀렉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0번 폴리곤 인덱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셋에 보면은 디폴트로 돼 있지만 이렇게 아까 같이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어 가서 익스트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넣으면은 그대로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바로 다음 퀴즈인 퀴즈 2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퀴즈 2는 컨텐츠를 열어보면 기본 큐브에서부터 이렇게 인셋을 이용해서 뭔가 익스트루드 되고 자라난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저희가 인셋을 해야겠죠. 인셋을 그대로 넣고 인셋의 수치를 조금 한 50%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아래 오브젝트 보면은 인셋된 부분에서부터만 이렇게 면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만든 거는 저희가 만든 인셋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전체 면이 익스트루드 된 거죠. 이 이유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셀렉션이 디폴트로 돼 있는데 이 디폴트는 이전에 셀렉트 된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소리인데 지금 셀렉션이 된 저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처음에 있었던 면을 그냥 익스트루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셀렉션 가서 셀렉션 오퍼레이터를 불러오고요. 셀렉션 스트링에다가 all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작용이 됩니다. all이라고 하는 입력한 결과는 제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죠. 다 지우고 저희가 만약에 이와 같은 모델링을 실제 절차 지향이 아니라 원래 모델링 하는 식으로 했다 치면은 에디터블 누르고 폴리곤 모드를 누른 다음에 저희가 전체 선택을 하잖아요.
컨트롤 A를 눌러서 그 다음 I를 눌러서 인셋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인셋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면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인셋된 제외한 부분은 선택되지 않아요. 자, 이 개념이 그대로 이 노드에서도 이용된 겁니다. 처음에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D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된 면에서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체 선택을 하고 인셋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저희가 선택된 면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익스트루드를 조금 조절해보고 여기서 다시 또 더 이상을 면이 나와야 되는데 다 똑같이 인셋을 다시 하는 겁니다. 모디파이어에 가서 인셋을 넣고 인셋을 하면 이 안쪽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일로 가면 0%가 되는데 여기 사실 이쪽을 더 드래그하면 반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50 정도.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두 번째 퀴즈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퀴즈는 뭔가 큐브가 있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랜덤하게 뭔가 오브젝트들이 변형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노드 오퍼레이터에 있는 다른 기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듀얼 메쉬 모디파이어 이런 거 있어서 이런 거 넣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실제로 모델링 하려면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게 캡슐이라면 캡슐에다가 이것만 넣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절차 지향 방식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Gravely라고 돼 있는 이 노드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뭔가 변형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옵션만 이렇게 조금만 만지더라도 아주 재미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브젝트 익스트루드처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숫자를 더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 노이즈 셀렉션으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독특한 오브젝트가 가능하다라는 걸 세 번째 퀴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초 단계의 네 번째 예제입니다. 뭔가 이런 레고 블럭 같은 게 보이죠? 이곳에서 제가 한번 결과를 조금 바꿔볼게요. 노드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제가 이 노이즈 셀렉션을 바꾸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바꾸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레고 블럭이 점점 나타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폴리곤 모드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이 메쉬에서부터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만든 오브젝트에 랜덤하게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돼요. 이 랜덤한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지오메트리 셀렉션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노이즈 셀렉션입니다. 노이즈 셀렉션은 마치 노이즈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랜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걸 드래그에다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결과가 어디가 선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결과를 보기 위해서 뭔가 변형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지금 선택된 노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오퍼레이터를 이 아래에다 넣게 되면은 지금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일부 폴리곤들만 익스트루드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이즈 셀렉션을 저희가 막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노이즈가 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조절이 가능한 거죠. 아, 이게 노이즈하게 지금 선택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CD 값도 바꿔도 랜덤하게 노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선택한 이 노이즈 셀렉션 부분을 또 subdivid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subdivide를 이용해서
이 선택된 면을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죠. subdivide를 하니까 이렇게 면이 더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bdivide 레벨을 제가 3까지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죠. 자, 아래에 있는 그 해답처럼 이렇게 뭔가 오브젝트가 익스트루드 된 다음에 이 위에서 면이 나눠지고 또 여기서 뭔가 돌출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선택한 면에서 어떤 부분이 약간 조금 한 단계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제가 한번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실제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에디터블을 하고 저희가 선택한 면을 확장해서 선택하는 기능이 바로 셀렉션에 있는 그로우 셀렉션입니다. 그로우 셀렉션은 지금 선택한 폴리곤 사방으로 한 단계 더 선택해주는 기능이고 이걸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한 단계 더 반대로 하고 싶은 건 슈링크 셀렉션입니다. 슈링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압축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선택하고 이 나눠놓은 면에 한 단계 안쪽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슈링크 셀렉션을 하는 겁니다. 지오메트리 셀렉션에 가서 이곳에 있는 슈링크 셀렉션 노드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한 단계 지금 줄어든 상태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위에 익스트루드 했던 걸 그대로 카피해서 요 아래로 복사해서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레고 블럭처럼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이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엔 이 레고 블럭만 남게 요 노이즈 셀렉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해당 부분을 익스트루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subdivide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건 노이즈 셀렉션의 반대 부분이잖아요. 반대 부분을 없애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지오메트리 모디파이어를 가서 delete라는 걸 쓰게 되면은 activate selection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이 뚜껑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선택한 노이즈 셀렉션에 반대되는 부분을 지우고 싶은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이 써야 됩니다. 일단 선택에 관련된 거니까 지오메트리 셀렉션으로 가서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셀렉션의 반대 부분을 선택하고 싶다. 인버트라는 노드를 써야 되는데 인버트를 그냥 쓰게 되면은 저희가 선택한 노이즈의 반대 부분이 모두 이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딜리트가 이 반대 셀렉된 부분만 적용하고 싶은데 지금 모두 다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스토어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스토어 셀렉션은 저희가 원하는 스토어 부분을 저장해놨다 나중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스토어 셀렉션을 인버트한 이 면, 노이즈 셀렉션으로 선택한 이 부분에 반대되는 부분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버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기존에 했던 이거 딜리트는 잠깐 지워놓을게요. 기존에 했던 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토어는 그냥 저장만 된 거지 이게 지금 활용하는 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셋 셀렉션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 노이즈 셀렉션에서 인버트를 하고 다시 인버트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스토어 셀렉션으로 이 인버트된 부분을 저장하는 거죠.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름을 입력할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my sele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고 아무데나 클릭하게 되면은 셀렉션 태그가 하나 생겨요. 저희 그럼 이 delete 부분에다가 그냥 키게 되면은 디폴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activate selection이라는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택한 부분이 선택됐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이 셀렉션 태그를 드래그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노이즈 셀렉션을 변형하게 돼도 저희는 기본에 있었던 플레인이 아니라 이렇게 레고 블럭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한번 요거를 변형해 보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스피어로도 할 수 있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뭐 큐브로 해도 되고 큐브로 해보겠습니다. 큐브를 만들어서 위치를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죠. 그리고 큐브가 subdivision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444. 이 상태에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다 여기다 넣으면은 똑같이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도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인스턴스를 활용해 보죠. 오브젝트 인스턴스로 바꾸고 요 노드 오퍼레이터들을 요 인스턴스에 옮기는 겁니다.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인스턴스가 렌더 인스턴스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지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모드를 인스턴스로 바꿔주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오브젝트는 Alt G로 묶어서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 인스턴스를 바꾸기만 하면은 그대로 이 노드들이 살아서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다 뭐 스피어를 해도 좋고요. 실린더, 이 실린더를 갖다가 넣기만 하면은 똑같은 레고 블럭 실린더가 완성되는 거죠. 그게 어떤 게 되든 상관없어요. 튜브여도 상관없고 튜브도 마찬가지로 여기 인스턴스를 튜브로 바꾸게 되면은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프로시저럴한 모델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인 노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저희가 서랍을 만드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나눠준 이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이 형태를 노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